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벌써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가 2달이 됐더라고요.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킨 만큼 그동안 있었던 근황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이제 나락의 삶이라고 한강으로 혹시 뛰어들지 않았나 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아직 한강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자영업. 그리고 제가 이 자영업이 좀 궁금해서 인생 처음으로 신점도 보고 왔는데 그 결과까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오늘은 좀 옷방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저분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딱 1년이 되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정말 한 주도 안 빼놓고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서 올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딱 1년만 꾸준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뭐 채널이 엄청 크진 않았어요. 제 얘기가 크게 공감을 살 만한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1년이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접을까? 고민을 하면서 쉬었어요. 사실 딱 그때 제가 바빠져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면서 접을지 말지 고민을 좀 한 거예요. 거의 유튜브에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저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신 2천여 명의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빛을 보겠죠. 이 전처럼 뭐 매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그동안 바빴던 가장 큰 이유인 자영업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부가 하던 자영업을 작년 12월에 폐업을 하고 저희가 지금 거의 10개월을 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는 게 너무 좋네요. 일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기간을 정해놓고 쉰 건 아니고 금액을 정해놓고 쉬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놀자 했고 둘이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돈이 짬짬이 버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더해지면서 백수 생활을 계속 연명해갔어요. 그러면서 뭐 10개월 동안 마냥 놀러 다닌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새로운 자영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가 지금 지방 소도시에 살고 싶어서 알아봤어요. 둘이 합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친정의 자리를 잡기로 하고 이 지방 소도시에서 월세집도 구하고 지방에 터를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자영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하던 일은 대도시를 떠나면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도시에 또 살아봤으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고민을 하다가 찾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가게 자리를 엄청 보러 다녔어요. 이 지역에 나온 공실이랑 공실은 다 보러 다녔어요. 상가를 최소 50개는 본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저희한테 너무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구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상가를 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상가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싼 걸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시내 중심에 있는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하는 업종에 맞는 기준이 있었어요. 지방에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세가 굉장히 저렴하겠구나 했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도시하고 맞먹어요. 저희가 이전에 광역시에 있었는데 거기보다도 비싼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나 봐요, 곳곳에. 공실이어도 그냥 뭐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지 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였어요. 저희도 그냥 더 길게 여유를 두고 진짜 딱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지난 몇 달간 자리를 보러 다녔죠. 지방에서 상가를 보다 보니까 상가를 보는 기준이 대도시나 수도권 이런 거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지방에서 자영업 하실 분도 계시니까 나중에 지방에서 상가 구하는 요령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한 50개를 봤잖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상가가 한 3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 3군데를 기준으로 계속 몇 달을 지켜보면서 밤마다 가서 보고 낮에 유동인구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진짜 돈이 떨어지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셋 중에 그나마 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상가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지난 2달간 좀 더 배워야겠다 해서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자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거기다 에너지를 쏟으니까
유튜브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알아보느라 시간을 진짜 많이 들였어요. 인테리어를 다 맡기면 너무 비싸니까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일일이 공정을 정하고 있고 거의 다 정했고 하나하나 다 미팅하러 다니고 발품 팔러 다니고 상가 가서 실측하고 도면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 해오고 그래서 그동안 정말 바빴어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픈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2달 동안 별거 안 했네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바빴어요. 부동산 얘기를 하자면 그 사이에 땅을 좀 샀습니다. 이게 또 할 말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원래 지방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골 주택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집을 사려고 진짜 또 많이 알아봤어요. 제가 이미 4주택자니까 5번째 주택을 사려고 알아본 거죠. 5주택자가 되는 거죠. 지금 집을 주전하고도 모자랄 판에 지방에 거처는 있어야 되고 저희가 주택 같은 거 살아보고 싶어서 발품을 정말 열심히 팔았는데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다 헐어져가는 주택을 엄청 비싸게 부르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외곽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초가집 수준이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곳이 정말 안 나타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저렴하게 사서 수리해서 산다 이런 거 많잖아요. 저희한테 집 팔고 다들 팔자 피려고 그러나 최소 7, 8천씩 부르더라고요. 수리 조금만 되면 1억은 넘어가고 지방에 빈집이 막 넘치고 넘쳐서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구하려면 없어요. 결국 그거를 못 구해서 이 40년 된 아파트에 월세를 구했고 여기에 일단 자리를 잡아서 자영업 준비를 먼저 하자라고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게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계속 자영업 자리 알아보고 인테리어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아빠가 경매로 땅을 샀어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 땅을 샀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 거고 땅만 나온 걸 산 거예요. 또 사촌 오빠가 경매를 열심히 하는 오빠가 있는데 아빠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항상 그 오빠한테 약간의 자문을 구하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도대체 남의 집 있는 거를 뭐하러 사나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구경을 갔죠. 그 건물이 지금 공실인데 외관이 나름 깨끗하고 시골집 치고 평수도 크고 저희가 원했던 그런 비슷한 컨디션인 거예요. 집이 진짜 괜찮네 이러니까 아빠 갑자기 땅을 저보고 사가래요. 원래 아빠의 계획은 그걸 사서 수리를 해서 팔 생각이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럼 네가 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건물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주인이 이 건물을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땅을 사서 뭐 하냐고 거절을 했죠. 근데 아빠가 이 집이 누구 건 줄 알고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이게 누구 건지 나오고 한 다리만 건너면 그 집 주인의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바로 그 전화번호 수소문해서 전화 걸어서 집 팔 생각 있냐고 물어보고 그분이 집을 팔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 땅을 넘겨받기로 한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죠. 저도 참 행동파에 좀 즉흥적인데 제가 알았어요. 이걸 정말 아빠를 빼다 박았구나. 아빠가 저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나마 조심성 많은 남편이랑 사니까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벌써 집이랑 다 사왔을 거예요. 어쨌든 그 집주인이 원래 그걸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집은 아직 안 받아왔어요. 지금은 가게를 준비하는 게 우선이고 그 집에 신경을 쓸 여력도 없고 일단 땅만 받아온 걸로 했어요. 근데 제가 시골집 구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다못해 월세 구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고 했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를. 원주민이 조금만 애를 쓰니까 되게 쉽게 구해주는 걸 보고 와 이게 진짜 지방의 삶이구나 싶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가격도 저렴해요. 저희가 딱 생각했던 금액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사기로 했고 또 이걸 막상 살려고 하니까 더 싸게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또 인테리어 가게를 다니면서 이런 거 얼마면 사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이런 거 얼마면 고치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 수리 견적을 또 뽑으러 다니느라 지난 2달을 또 보냈어요. 그런 거를 막 하나하나 다 알아보니까 에너지를 딴 데다 쏟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땐 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도 영상을 계속 뽑아냈는데 쉬다가 일을 하려고 하니 이 영상 찍는 게 쉽지 않다. 저는 어쨌든 이제 5주택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소유권을 받아오면 집 수리도 좀 하고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고치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 유튜브의 방향이 약간 자영업과 시골 살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삶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서
신점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안 봤는데 이제 점점 이 현실이 다가올수록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처음에 자신만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점점 커져서 신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것도 제 돈 주고 가는 것도 아까우니까 체험단을 통해서 갔어요. 근데 거긴 또 되게 용한 데인가 봐요.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갔어요. 저희 남편은 막 너무 무섭다. 무당 생각만 하면 약간 이렇게 닭살이 돋는다. 소름이 돋는다. 막 나를 너무 꿰뚫어 보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 무당이 과연 내 앞날을 봐줄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자영업에 관한 얘기를 물어봤더니 뜯어말리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저보고. 절대 하지 말래요. 보험을 팔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왜 그런 거를 하냐고. 빨리 나가서 영업이나 뛰라고. 영업 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게 훨씬 잘 맞으니까 가서 그런 거를 하래요. 이전에 하던 자영업도 그렇게 잘 된 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것보다 더 안 될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전에 했던 자영업 되게 만족하거든요. 무당님의 그 기준이 저랑 다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안 될 거라고. 뭐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간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럼 나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 진짜 남의 말 안 들어요, 저. 무당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나는 신점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전에 자영업 할 때도 그거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지금 누가 그런 걸 하냐. 사람들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다 뜯어말림. 그래서 이것도 또 누군가 뜯어말리니까 난 잘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당이 보기에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 돼 보였는지 원래는 저만 보는 거였는데 남편 것도 좀 봐주더라고요. 둘이 돈복이 좀 있나 궁금했나 봐요. 남편 걸 보더니 또 하지 말라고. 둘이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대체 왜 이걸 왜 하냐고. 그래서 저희 망하면 그 집 용한 거니까 한 번 더 가려고요. 남편 보고는 하던 거 하라고. 저는 하던 거 하라고는 안 하고 저는 영업 뛰라고 하고 남편은 하던 거 하라고. 그게 제일 잘 맞는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내가 무당 말을 듣고 뭐 그렇게 살 거면 무당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사주도 봤어요. 내 사주팔자에 돈이 있나 또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체험단 신청하면서 사주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사주는 더 안 믿기더라고요. 너무 어설퍼가지고 사주는 아예 3년을 하지 말래요. 앞으로 3년을. 근데 나 그럼 3년 동안 뭐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사주도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걸 잘 되려면 그 무당분이 운명을 거슬러야 된대요. 그래서 운명을 거스르러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운명을 거스르러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틈틈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테리어 하는 과정이랑 인테리어 하는 비용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열심히 올려볼게요. 그래도 저 찾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